문제는 우리가 운동의 기술과 연결을 시켜봤어, 선생님이. 보면, 이거는 지금 이런 지표선상, 수평면상에서 물체 운동은 일단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만히 봐야 되거든. 지금 마찰이 없는이란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 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N의 힘을 줬는데 우리는 저 M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를 안다면. 이 기울기가 VT 그래프의 기울기, 직선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잖아. 세크분의 미터 파 세크.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얼마 나옵니까? 3m 파 세크 제곱 나오죠. 정답이고요. 이동거리는 이 등가속 운동에서는 면적 이동거리잖아요. 이 평균을 구할 줄 알아야죠. 6이죠. 2 더해서 2로 나누니까 곱하면 24m입니다. 됐죠? 그리고 F는 MA이기 때문에 6N인데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3이에요. 그래서 질량은 2kg이 정답이 된다. 몸풀기용으로 좋았다. 이해 갔죠? 다음. 자, 2번 문제는 힘의 합력 관계를 묻는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저항과 마찰은 무시했으니까 이 지표선상에서 저항력은 무시하고요. 5, 8 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한쪽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알짜임으로 오른쪽 3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당연히 얘는 뭐예요? 정지겠죠? 합력 0이니까. 그래서 3N짜리 2kg. 그러니까 이 가속도라는 건 이 3N에 의한 가속도예요. 질량은 2kg고요. F는 MA니까 1.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힘의 평형 상태 맞습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작용점이 일치하니까요. 가의 알짜임 크기 3N이죠. 나의 알짜임 크기 더 크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왜요? 에이, 더하기 빼기는 네가 하고. 세 번째 문제 보세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이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 4번이에요. 아, 나의 알짜기 더 크다겠구나. 미안해. 그죠? 부등호로 치면 되죠? 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제 3번 20N의 힘으로 그럼 여기다가 20을 그립니다. 이렇게 20N. A를 밀었기 때문에 B는 같은 운동계라고 하죠. 그럼 5kg짜리잖아. 전체 운동계가. 그럼 가속도가 얼마여야 20이 나오겠느냐 이런 거죠. 얘는 4m per s 제곱 나오죠. 그럼 제일 먼저 얘 알짜임 구해야죠. 얼마? 8N. 얘는 알짜임이. 이들 합이 20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는데 반작용 힘은 이 물체의 운동을 보는 게 좋아요. 외력이 들어가 있는 곳. 반대로 얼마 있어야 돼요? 12N이 있어야 합이 8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누구 때문에 생긴 힘이야? B 때문에 생긴 거야. B가 A를 미는 힘. 그럼 A도 B를 얼마로 밀겠어? 12로. 무슨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힘이 여기 있으면 이거 가리라고 그랬지. 이 건너편 힘이 알짜임이라고. 그래서 B의 가속도 똑같이 4고요.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모두 12가 답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B에 작용하는 합력 얼마입니까? B는 12가 답이 되겠죠? 1번만 정답이 됩니다. 됐죠?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두 물체가 모두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아래로 몇 뉴턴이다? 30. 아래로 몇 뉴턴이다? 50. 그래서 얘는 날짜임이 얼마입니까? 그래요. 20입니다. 누구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운동 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운동 방향으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맞지? 아래로 둘 다 있다 해가지고 둘 다 방향 같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20N이니까 결론적으로는 8kg가 되어서 A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5m per sec 제곱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다 곱합니다. 얘 알짜임 얼마일까요? 이게 이 알짜임이야. 맞죠? 이 알짜임은요
이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봐요. 어디를 찾아서 풀어도 좋은데 얘가 2분의 25가 나오려면 얘는 2분의 100이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야 될까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얘가 얼마 나와야 답이에요? 이게 나와야 답이죠. 근데 얘가 2분의 60이잖아요. 이거 나오죠. 잘 보세요. 이게 장력이에요. 장력. 작용과 반작용 힘이면서 장력. 아셨어요? 이렇게 풉니다.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2분의 25. 실이 A 2분의 75가 정답이에요. 알았습니까?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문제를 되게 못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거든. 제일 먼저 뭐를 쓰느냐? 중력부터 써요. 중력. 중력은 구유값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A 중력 있겠죠, 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컵에도 중력이 있겠죠? 컵도 분명히 중력이 있을 겁니다. 컵에도 중력이 있고요. 여기도 중력 그대로 그리세요. 자, A 중력 여기에 이렇게 그렸으면 누구 중력도 있습니까? B의 중력도 있죠. 중력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문제를 봅시다. 자석 A를 가만히 올려놨고요. 나는 컵 바닥면을 사이에 두고 자석 A와 B가 정지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다른 극이라는 거잖아요.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다면 기억. 자석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0입니다. 정지니까요. 가의 경우, 나의 경우 어때요? 모두 동일하죠. 정지 상태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라고 했네요. 자기력은 했거든요, 여러분. 자, 자기력을 잘 봅니다. B는 현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B는 A가 당기죠. B는 A가 당깁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게. 물론 옆에 놓고 본다면 B를 이렇게 꺼내놓고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아래는 누가 있고 B 중력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위로 누구 힘이 있어요? A가 B를 당기는 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받치는 힘도 있어요? 컵이 얘를 받치는 힘도 있어요. 이해 갔어요? 지금 얘가 컵 위에 올려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봐요. 이 힘 말고 딴 게 있느냐는 겁니다. 없죠? 여기 누가 받치는 힘도 있어요, 이쪽에? 컵이 B를 받치는 힘도 있다고요. 맞아요? 컵이 B를 받치는데 지금 지구가 A를 당기고요. 맞죠? 지금 현재 B도 A를 당기죠. B도 A를 당깁니다. 결국은 이 A 같은 경우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였지만 B도 A를 당기잖아요. 아래로 힘이 또 있습니다. 이 힘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여기로. 누가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그럼 B는 A를 얼마로 받쳐요? 얼마로 받칩니까? 하여튼 B도 A를 받치잖아요. B도 A를 받치는 수직항력이 있다고. N 수직항력이 있단 말이야. 맞지? 다시 말해서 이 A만 놓고 본다면 A는 기본적으로 누가 있고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당기는 힘도 있고 B가 A를 당기는 힘도 있고 누가 받치니? B가 A를 받치는 이게 있잖아, 수직항력. 그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있겠지, 분명히. 얘도 이 A를 얹고 있잖아. 그러면 얘도 B도 누구를 받쳐? A를 받치는 힘이 있다면 컵 면도 분명히 누구를 받쳐? 수직항력 N으로 쓸게, 그냥. 이렇게 받치는 힘이 있다는 거야. 알았냐? 그렇다면 이거야. 중력이라는 게 얘 작용 반작용과 똑같냐고? 아니야. 이 두 힘의 합이 얘랑 같은 거야. 알았어? 그려보면 다 그래. 그러니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은 평형관계가 아니라 수직항력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겠냐? 컵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컵의 바닥면이
자석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의 경우는 뭐냐? 얘랑 똑같지. 컵이 A를 받치는 힘이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나의 경우는 A를 컵이 바닥에 떠받치는 힘 누구를 떠받치고 있냐? 실제로는 B를 떠받치고 있다고.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자석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했잖아. 사실은 이 문제가 약간 좀 서툰 게 컵의 바닥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이다. 그 다음에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라고 썼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은 누굴 받치고 있냐? 컵이? B를 받치고 있어. A를 받치고 있는 게 아니야. 문제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금 얘기 자체가. 알았어? 실질적으로 누굴 받치고 있는 거야? B를 받치고 있어서 아마 이 문제는 출제가 됐던 문제지만 논쟁이 많았을 거야 아마. 알았냐? 그렇다면 만약에 얘로 바꿨다. 야 그거 B로 바꿔 뭐 방송으로 할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렇게 해서 B를 받쳤다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이 힘을. 알았어요? 근데 B의 중력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솔직히 저 A와 B를 당기는 힘 저기서 보면은 요렇게 당겨주는 힘도 있고요. 컵 바닥에 받치는 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봤을 때 컵 A를, 그러니까 컵이 바닥면에서 자석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솔직히 가의 경우가 더 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나의 경우는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B 위에. 엄밀히 말하면 컵 바닥은 B를 받치는 거예요. A를 받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B를 받치는, 컵이 B를 받치는 힘이다, 요거다 라고 한다면 요 힘 두 개가 합쳐서 중력과 같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중력과 같아지지 않겠느냐. 그럼 B 중력보다는 어때요? 더 작겠죠? 솔직히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문제 자체에서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건 바닥면이 받치는 힘이 과연 누굴 거냐 이거죠. 지금 자석의 크기보다도 B가 좀 작잖아요. 그죠? 자석이. 그죠? 그리고 지금 수직항력을 보더라도 면이 B를 받치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 컵 바닥면이라고 한다면 자석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여기서는 요거를 봐야 돼요. 지금 빨간색 컵 자체의 중력은 별로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서. 빨간색 힘은 여기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주요 사건도 아니고 여기서만 나왔어. 다 여기서만. 컵 바닥면은 저 위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힘을 찾으면 결국은 저기는 그 A 중력만큼이 단데 B는 B 중력보다도 작아요, 얘가. B 중력보다도. 알겠습니까? 이거는 나의 경우보단 커야 되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답이 없어, 거의, 그지? 답이 거의 없죠. 이거 지그릇을 답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오답 처리합시다. 5번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이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라면 맞겠는데, 그래, 5번은 날리세요, 그냥.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해줬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달려 있는 물체라면 여러분, 요 추의 개수가 자꾸 늘어나면 가속도 커지는 건 맞아. 맞지? 근데 얘가 비례해서 커지지 않는다는 거지. 니네 이거 비례해서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요걸 여기다 얹어야 된다고 그랬지. 같이 얹은 상태에서 하나 매달고, 2개 매달 때 여기는 추가 2개만 남겠지, 여기에. 그지? 그 다음 3개 매달 때 추가 하나 남고, 다시 말하면, 전체 질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추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와, 지금같이 추로만 계속 늘리게 되면, 외력도 커지지만 전체 질량도 커지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추의 개수에 대한 가속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서 지금 가에서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mg가 될 거고, 외력이. 그치? 이 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전체 질량은 em이잖아. 어차피 추나 수레나 같으니까. 맞아요, 이거. 2분의 1지. 여러분, 추를 하나 더 매달아 볼까요? 그럼 외력이 얼마가 됩니까? 2mg가 되는데, 문제는 전체 질량도 3m이래요. 그지?
그래서 A는 3분의 2G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런 경우죠. 나에서는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추를 2개, 3개, 4개로 증가시키면서 추의 속력을 측정한다. 여러분 잘 봐요. 힘과 가속도 사이를 알고 싶으면 누구는 통제돼야 돼요? 질량. 그죠? 전체 질량이 통제되는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알 수 없죠, 이거는. 질량이 일정한 상태니까. 일정한 상태여야 힘이 세지면 가속도도 커지는구나를 측정할 수 있는데, 질량도 변합니다, 지금 같이. 나에서 실에 매달린 추의 질량이 2m일 때, 자, 추에 2m이 매달리면 2mg잖아요. 근데 전체 질량은 몇 m이 돼요? 3m이 되니까 가속도는, 봐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가는 얘가 3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럼 몇 대 몇입니까? 3대 4. 그래서 가의 몇 분의 몇 배? 3분의 4배라고 해야 정답이 돼요. 3분의 4배. 알았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자,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를 용솔저울로 연결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2개의 운동계를 놓고 여러분들이 찾아라 이거야. 잘 봐봐. 여기는 지금 10N이라고 썼으면 니들은 이건 알지? 힘이 여기 있으면 누구의 알짜임이 걸린다? 그럼 얘가 몇 N이다 알짜임이? 가속도는 얼마여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얼마여야 되냐? 이렇게 돼야 4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속도는 얼마야? 이렇게 되잖아. 그게 질량 몇 킬로 해야 돼? 얘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다, 이렇게.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JMR을 쓴다면. 자, 그런데 AB를 용초를 매달았더니 A의 질량은 1kg인데 몇 킬로였어, 아까? 그럼 얘 얼마야? 30이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30N이라는 외력은 전체 질량 4kg.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다? 2분의 15m/s 제곱이 되지 않겠느냐? 됐습니까? 기억,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30이 답이 되겠죠? 니은 A의 가속도 크기는 가에서는 얼마였어? 10이었잖아. 나는 2분의 15고. 크네. 맞죠? 나에서 용솔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했으면 여러분 2분의 15를 여기다 곱해봐. 얼마냐? 2분의 30이 나오거든. 알짜임이. 그러면 이건 2분의 60이니까 반대로 얼마 있어야 돼? 똑같은 이게 있어줘야 되네.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3분의 20이 아니라 2분의 30이 된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풉니다. 2분의 15네. 아, 부끄럽네. 야, 2분의 15 곱해봐, 여기다가. 45지? 그죠? 3kg에도 곱하면? 그럼 얼마니? 빼봐. 2분의 15네. 그지? 그래도 틀렸네. 아이, 부끄럽네. 여러분, 그럼 얘도 2분의 15 나와야죠? 나오잖아. 1kg 곱하면. 알짜임이. 맞지? 자, 8번. 자, 질량이 3개라도 상관없다. 마찰없대잖아. 자, 물어보는 게 어딘가 봐봐. 가와 나에서 A가 B, 그럼 여기 물어보는 거래. 여기도 여기 물어보는 거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푼다. 얘 전체 질량 몇 킬로냐? 12kg니까 가속도 얼마 나왔어? 2 나왔어. 자, 적어. 알짜임 얼마야? 8. 얘는 12. 얘는 4. 두 개 더하면 제 작용 반작용이야. 이해가지? 힘이 있는 곳의 건너편. 알았니? 얼마 나올까? 16N 나와야 돼. 이해가냐? 그러면 얘는 똑같이 8, 12, 4인데 힘이 여기 있네. 요거만이 답이야. 8. 알았어? 건너편. 무조건. 이해 갔어? 저 면에 대해서. 그래서 16대 8. 그러니까 각각 F1, F2 같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는 당연히 같죠. 어차피 외력이 똑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다음에 나에서 B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C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에 애들아 이걸 굳이 이거 계산 안 해도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누가 클 거야? B가 크겠죠. 몇 배? 3배.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봅시다. 페이지 41쪽까지. 41쪽. 여러분 저기 펴봐요. 41쪽에 1번 여러분 보십시오. 1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톡 솔까 말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3번 요 정도. 알았어요? 왜 요즘에 용철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정도? 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들어오는 문제가 좋긴 해요. 연습하는데.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출이에요. 다. 기출은 작년 거 제대로 보세요. 작년 거. 물론 여러분들 테스트 하면서 슬슬 제가 3월부터는 이제 기출 위주로 볼 거예요. 아예 외워버리게 할 거라고. 알았어? 걔를 변형시켜서 줄 거고 계속.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2kg짜리 그 다음에 질량의 M인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럼 명심하세요. 힘이 저 위쪽에서 당기고 있잖아요. 그럼 줄에 걸리는 장력은 B의 R자임이 걸릴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얘들은 위에서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림 나는 연직 위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이랬잖아요.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합니다. 1초일 때 A, B를 연결하는 실이 끊어졌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니다. 얘들아, 0부터 1초까지 A, B가 어디로 떨어졌다고?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A, B가 그들의 중력으로 떨어진 걸까요? 아니요. 버텼어요, 위에서. 얼마로? F로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분명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위로 당기는 힘이 버티고 있어서 얘들이 그나마 저렇게 떨어졌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1초 이후에 가속도가 얼마 나왔나요? 1초 동안에 5만큼 변했습니다. 보여요? 1초 때 순간속도가 마이너스 4고요. 2차 때 순간속도가 1이기 때문에 초당 5만큼 변했다고요. 이해 갔어요? 5m/s 제곱이에요. 근데 공조의 마찰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B는 끊어져 나간 거 아니야. 그럼 A만 남은 거 아니야. 2kg 곱해봐요. 10N, F는 10이란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F는 10이다 라고 했는데 어머나 2kg가 아래로 모두 있어요.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R자임 10이 나와야 되는 결론이에요. R자임 10이 나와야 돼요. 2kg짜리 아래로 중력이 얼마 있죠? 20이 이미 있어요. 그럼 위로 10이 나오려면 저 F는 몇이어야 돼요? 3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야. 아, 우리가 구한 거는 R자임이었구나. 근데 위로 들고 올라가려면 2kg는 중력이 있으니까 2kg짜리. 알았어? 이렇게 수직으로 끌고 올라가는 운동은 반드시 중력을 감안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질량 M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밑으로 얘들이 떨어질 때 가속도 얼마 떴어요? 밑으로 떨어질 때 가속도가 4 떴죠? 이거 R자임의 가속도잖아. 그치? 그럼 4에다가 곱해봐요. 일단 4라는 가속도를 A 2kg에 곱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8N의 R자임이 뜨고, 그지? 그 다음에 M에다 곱하면 B. 4M이라는 R자임이 뜨는데, 알았니? 결국 8 플러스 4M은 뭐에 해당된다? R자임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F는 얼마였어, 아까? 30이었잖아, F는.
그치? 그러면 얘들을 밑으로 당기는 힘은 이거잖아. 밑으로 당기는 힘이 중력일 거 아니야, 애들이. 그치? 그래서 누구누구의 중력이 있을 거다. 2kg짜리 중력도 있을 거고, 맞지? M짜리 중력도 있을 거 아니야. 중력가수 10이잖아. 아래 중력 총 얼마냐? 20 플러스 10M이잖아. 20 플러스 10M에서 반대 F 얼마를 뺀? 30을 뺀 게 알짜임이라고. 이것은 M 플러스 2. 알았어? M 플러스 이게 전체 질량 아냐? 그지? 곱하기 4와 같아야 돼. 알았어? 그럼 M 구할 수 있잖아. 알았니? 다시 한번 봐봐. 니들이 물체를 보면 이 B라는 물체가 M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물체가 몇 킬로? 2kg라고 적혀 있잖아. 얘는 분명 여기로 떨어지고 있다고. 0에서 1초 사이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뭐가 존재해? F가 존재해. 근데 이게 30이라고 우리가 방금 1에서 2초 사이에 구했어, 얘를. 그러면 요 0에서 1초 가속도가 얼마 나오냐는 거지. 얘 나오잖아. 크기가 4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중력 구해봐. 얘 얼마니? 10M이고 이건 얼마니? 20이겠지. 맞지? 그럼 얘들의 합력은? 이거 둘 도안값에 쟤 뺀 거잖아. 그지? 합력이잖아, 그게. 합력은 얘들의 질량은 2 플러스 M일 거고. 그지?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 4를 곱했을 때 값으로 구하면 M을 구할 수 있다고. 알았어? 오케이? 네. 그럼 뭐 10M-10이 되겠네? 그리고 4M 플러스 8이 되고. 그지? 알았냐? 그래서 M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나오겠습니까? 그냥 저걸로 구해도 되겠다. 장력으로 구해도. 안 그러냐? 얘들아, 여기 잘 봐봐. 잘 봐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현재 요 줄에 걸리는 장력을 풀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야, 얘 4m/s 제곱이면 얘 RGM 얼마냐? 8N이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근데 여기에 뭐가 존재해? 이렇게. 장력이 존재하지. 근데 장력만 존재할까? 그래, 중력도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니들 이런 식으로 구해야지. 얘가 막 당겨질 때 있잖아. 당겨질 때 어차피 얘는 전체 둘의 질량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 여기에 작용하는 힘만 갖고 따졌을 때는 장력과 저 30N 맞지? 장력과 저 30N을 갖고 계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지금 거기서 보시면 누가 플러스냐? 아래로 떨어지니까. 얘가 플러스고 쟤가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치? 이거는 뭐랑 같아야 돼? 이 중요한 건데 뭐랑 같아야 돼? 이 장력은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이거요? 또 이것도 같지? 맞잖아. 그럼 얘도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거로 찾으면 돼, 문제 풀 때. 운동방정식으로 풀어도 이게 문제 풀린다고. 알겠습니까? 얘는 지금 보니까 얘는 뭐가 나오면 딱 답이 될까? 야, 이거 장력 얼마 나오겠냐, 니네? 장력. 장력은 얼마 뜨겠냐? 장력 한번 구해봐. 이거 M은 구할 수 있지, 니들. 아까 그 식으로. M 몇 킬로 나왔어? 3kg 나왔어? 네. 그럼 여기다 3kg 집어넣고 풀면 되잖아. 그죠? 네. 얘 3kg면 알짜임 얼마예요, 얘? 그렇죠. 근데 아래로 30이 있잖아요, 지금. M이 3kg니까. 네.
아래로 30이 있는데 얘가 12란 말이야. 그 위 장력 얼마겠어? 18이야 답은 그냥. 외력 있는 거 찾는 게 제일 빠르잖아. 3kg 찾는 게 어려웠지? 알았어? 왜? 매달린 물체는 무조건 중력을 감안해야 되거든. 매달린 물체는. 알았어요? 그게 귀찮은 거야. 그게. 그럼 답은 기억 니은이네. 또 질문? 3번 여러분 봐봐. 3번. 3번 문제는 한쪽이 빗면이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봐봐. 요 상태에서 여기는 수직이고 여기는 빗면이네. 그치? 질량을 보니까 얘가 8kg야. 얘가 몇 킬로고 2kg야. 이렇게 써있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누가 얘를 당기고 있냐 이거. 용철 저울이 바닥에서 딱 잡고 있네 보니까. 그치? 얘가 어떻게 돼 있다? 정지 상태야 지금. 이게 어떤 상태라고? 정지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 이 빗면을 내려가는 힘이 있고, 그치? 얘 뭐 있고? 무게,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뭐도 있어, 이제. 용수철이 당기는 힘도 있을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파란색 힘이 제일 세, 지금은. 알았니? 그럼 이 용철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빗면을 따라 내려갈 거야. 예상이 그래. 그래서 나는 B와 연결된 용철이 저울이 제거되어서 증가속도 운동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어디 쪽으로 얘가 움직일 거다? A 쪽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힌트를 줄 거야. 어떤 힌트를 주느냐? 네 번째 줄에 짜 있다. 용철 저울에 나타난 힘의 크기 얼마래?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인가, 얘가. 됐지? 근데 노란 색깔 니네 구할 수 있잖아. 얼마? 20. 이렇게. 그러면 저 파란 색깔 힘 얼마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갔니? 됐지, 여기까지? 그렇다면, 가에서 힐이 B를 당기는 힘. 얘들아, 얘 정지라며. 0 돼야 되잖아. 요거 힘 얼마야 되냐고? 30이야지, 당연히. 요거 힘 얼마야 된다고? 30. 됐지? 자, 이제 끊었다. 끊었으면 잘 봐. A 방향 쪽으로 물체가 움직일 거 아니야. 얼마의 힘으로? 그렇지. 문제는 여기가 누가 연결되어 있냐? B가 연결되는데 여기 얼마? 20이 남아있다고. 빨간색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R자임 얼마냐? 10이고 얘가 몇 킬로야? 8kg. 얘가 2kg니까 가속도 1 나오겠네. 그죠? 니은 맞았네. 그 다음에 잘 봐.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1이면 이 R자임 얼마야? 8N. 이 R자임 2N이거든. 그럼 장력은 이거잖아. 얼마? 22N 나와야 돼, 장력은. 22N? 18N. 22N 맞죠? 8 나오려면 R자임이 8이잖아요. 가속도가 1이니까. 아래로 30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얼마 있어야 8 나오냐고. 다시 봐봐. 여기가 20 있는데 여기로 얼마 있어야 얘가 2N 되겠냐고. 이렇게 되겠죠. 장력은 22라고. 알았니?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쓰면 다 맞추잖아. 여기까지 됐어? 또 질문? 없어? 나머지는 안 풀어서 뭐 조용하냐 얘들아. 자, 이제 40 이쪽으로 와봐.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 있다 얘들아. 잘 봐요. 운동량과 충격량 쪽은 무엇에 가장 대표적인 값이냐면, 너희들 이 말 들었지? 관성이 뭐냐? 관성. 관성. 무슨 상태나 무슨 상태를 관성이라고 불러? 정지 상태거나 어떤 상태? 운동인데 무슨 운동? 등속.
알았어? 이걸 관성이라 했고, 선생님이 이런 말 했지. 둘 다 질량이 어떨수록 이 운동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힘이 들어. 클수록이란 말 했어. 그치? 그러면 이 운동량이라는 게 있어. 운동 관성량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를 갖게 되면 운동 관성량이 생기거든. 그게 운동량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게 운동량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자, 정지는 무조건 질량에 비례하거든. 걔를 움직이는 데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나중에 니네가 그걸 배워. 일반 물리학 정도 가면 내가 벽을 2로 밀었어. 2뉴턴으로. 근데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마찰력 얼마라고 해야 돼? 2라고 해야 합이 0이 되잖아. 그럼 10으로 밀었는데 안 움직였어. 똑같은 벽을. 걔는 얼마로 불러야 돼? 10. 자, 20으로 밀었는데 안 움직였어. 이런 걸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야 알았니? 근데 힘이 점점 세지면 나중에 이 벽이 어떻게 되겠냐? 무너지겠지. 아니면 밀리겠지. 그 밀릴 때가 정지 마찰력 중엔 최대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부르거든.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관성량과 비례하잖아. 질량이 크면 그러니까. 근데 운동하는 물체는 말이야, 질량만 크다고 대수가 아니야. 물론 질량 크면 관성량 커지는 거 맞는데, 질량이 작아도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면 관성량이 커지는 거야. 알았어? 그게 대표로 뭐 있어? 총알이 있잖아. 1kg도 안 되는 500g짜리 총알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운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더 운동이 보존되는 줄 아냐? 이건 이제 일반 물리학인데 회전하면 돼. 그 지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공전의 운동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야. 태양도 뭐 하고 있냐, 스스로? 자전하고 있잖아. 어떤 오래된 움직임의 물체들을 가만히 멈춰 있는 게 거의 없어. 하다못해 달도 자전하잖아. 물론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 똑같은 거 우리가 맨 앞에만 보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량을 갖고 무엇을 미치겠네. 마이크에 안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글링 때들 아주 중딩까지는 다 저글링이야. 저글링들이 말은 잘 들어.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쪽을 배우는 건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모두 이용해서 여기를 지금부터 볼 거야. 일단 첫 번째, 운동량이 뭡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겠어요? 자, 우리는 제목은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우고 왔어? 통과 시간에 배우고 왔잖아. 그치?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프로 일망타진시켜야 돼, 여기를.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가로축은 시간이야. 알았냐? 우리가 앞에서 ST, VT, 그리고 AT까지 배웠지. 그리고 AT는 무슨 T랑 비례한다? 그렇지. FT랑 비례했잖아. F는 MA니까. 그것만 있으면 여기 다 풀려. 그것만 가지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운동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는 최고야. 그래프가. 한 방에 눈에 딱 떨어지니까. 암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림을 떠올려야 돼. 스캔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용량의 기억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운동이라고 하는 말, 속도를 갖고 있어. 거기에 질량을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운동량이 되는데 그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관성량이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속도가 변하든지 질량이 변하든지. 그치? 근데 니들은 질량이 변하는 건 안 나온다는 거지. 질량이 변할 수 있으려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 움직이는 기관차가, 운동계가 하나가 객실차가 툭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운동량이 변화가 생겨. 그지? 그게 수능 문제야. 알았어? 근데 진짜 우리가 느끼는 건 뭔지 아냐? 뭐 달리던 양자가 핵 붕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양자수가 핵 붕괴를 일으키고 뭐 이런 건 안 나온다고. 그럼 뭐만 나온다고? 속도 변화만 나와. 니네 속도 변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힘. 그렇지. 그 힘을 갖고 우리는 왜
물체가, 야, 움직이는 물체가 힘을 받는다는 건 뭐 받는다는 거야? 충격받는 거잖아. 그 운동 방향으로 충격을 땅 받으면 속도가 빨라질 거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탕 받으면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힘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뭐라고? 충격력이라고. 알았어? 구체적으로 그 힘을 뭐라 부른다고? 충격력이라고 불러. 여기서 명심해라. 어떤 물체가 충격력을 받는다는 건 작용, 반작용이야. 자기가 받았으면 걔도 누군가한테는 충격을 줬을 거라고. 그 힘 누가 더 세?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야, 충돌할 때 시간 어떨까? 당연히 같죠. 야, 내일 약속했는데 나는 10시 반에 가고 걔는 11시 반에 오고. 이 약속이냐? 그치? 뭔가 충돌을 한다는 건, 그치? 시간은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그걸 연관지어서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 얘는 왜 속도가 줄고, 얘는 왜 속도가 늘고, 거기에 그 변화량이, 결론적으로 변화량이 왜 똑같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 알았지? 먼저 운동량에 대한 정의. 자,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다? 질량 곱하기 속도다. 얘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다. 자, 기본 단위 킬로그램 쓸 거고, 얘는 미터 퍼 세컨을 쓰기 때문에 얘들은 단위가 뭐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다. 아는 척 하자. 자, 외울 때는 얘는 뭐야? M, 얘는 V, 얘는 P. 어떻게 외울지 알겠지? MVP 이렇게 외워. 저 P가 바로 운동량이야. 알았니? 자, 운동량이 크려면 질량이 크든가 아니면 질량이 똑같을 땐 속도가 빠르면 되지?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벡터냐? 질량과 속도 중에 얘가 벡터지? 그잖아. 그래서 얘도 벡터야. 방향과 크기가 있다고. 됐어? 그럼 저걸로 그냥 저러고 끝나지 마. 니들은 항상 뭐를 띄워? 그래프를 띄워. VT가 있다? 그러면 얘는 무슨 T도 있다? PT도 있다. 둘이 어떨까? 비례해. 그 F는 MA에서 F하고 A 관계야. 알았어? 둘은 비례하니까 잘 봐. 너희들이 보면 알아. 얘가 속도가 이렇게 됐어, 속도가. 그런데 봐. 얘 질량이 3kg인 거지. 이렇게. 그럼 PT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똑같다고, 그래프. 근데 MV잖아, MV. MV. 얼마 떠야 돼, 여기 숫자? 6.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에 있는 숫자만 다르지, 그래프는 똑같다고. 저 무슨 운동하고 있냐,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잖아, 등속 운동. 그치? 저렇게 보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봤어. 그런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고. 운동량이 변할 거라고, 이제. 운동량이 변할 거라고. 잘 봐. 얘가 변한대. 변한다는 건 두 개가 있잖아. 얘가 변한다고, 얘가 변한다고 두 개잖아. 맞지? 근데 얘는 안 나온다고 니들한테. 만약에 운동계라면 줄이 끊어지고 이런 건 나올 수 있지만, 알았어? 결국 얘가 나오는데 얘가 변하려면 원인이 뭐냐? 속도가 변할 원인은 힘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힘이 가해지면 무조건 속도는 변하고 그럼 운동량은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를 이렇게 쓸 거다. 자, 이게 무슨 뭐라고 읽어? 델타. 무조건 과학에는 물화생기 모두 저 삼각형은 델타야.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에서 누굴 빼라? 처음을 빼라. 근데 항상 이거 델타 값을 할 때 유념할 건 방향을 잘 봐라. 알았어? 막 물체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는 그 변화량이 같이 처음 속도에서 가다 쓰거나 처음 속도에서 속도가 준 거보다는 처음 속도에서 맞고 되돌아오면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훨씬 커. 알겠어? 왜? 돌아올 때가 마이너스가 붙거든.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 정도만 유의하면 여기서는 틀릴 건 없다. 얘들아, 운동량 변화량 왜 생길까? 속도가 변하니까. 맞지? 그러면 속도가 왜 변할까? 힘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니네 봐봐. 델타 P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지? 나중 운동량이 크다는 거 아니야. 나중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다? 일치한다. 근데 델타 P가 0보다 작아. 무슨 얘기냐? 나중 운동량이 처음부터 줄어든다는 얘기고 속도가 준다는 얘기야. 그럼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했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말이? 됐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둘의 아주 재미난 법칙이 성립하다는 거야. 둘의 법칙이. 거기에 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오셨다 와. 그러면 운동량 보존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지금부터 운동량 보존을 보여줄게. 운동량이 왜 보존돼야 되는지를 보여줄 거야.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두 물체 이상의 충돌이 있어야 돼. 알겠어? 두 물체 이상의 충돌이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속도가 줄고 스스로 운동량이 변하진 않아. 자,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런 일직선상 수평면에 A라는 물체가 있고 2kg짜리 속도는 10m/s라고 주자. B라는 물체가 있고 질량은 2kg. 얘는 정지 상태라고 놉시다. 그러면 수초 후에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던 애가 B랑 뭐 할 거다? 충돌을 하게 될 거야. A는. 자, 이 충돌 과정을 잘 봐. 얘들이 뭐 했다고? 충돌을 하면 먼저 A가 B를 밀겠지. 그러면 누구도 B도 A를 밀겠지. 누가 더 커? 힘. 똑같고, 맞지? 시간도 똑같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 물체들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 뭐를 받았다? 동일한 힘을 받은 거야. 여기서 하나. F 이꼴 뭐야, 얘들아? MAG. 이 공식에서, MVP에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유추했어? V하고 P는 서로 무슨 관계다? 이거 알았잖아. 마찬가지야. F 이꼴 MA에서 우리는 VT 그래프를 미분하면 AT가 된다는 거 알았다고, 니네가. 알았냐? 그러면 얘하고 누구랑 비례하겠어? 당연히 FT랑 비례하게 되는 거야. 서로. 자,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3이었다. 근데 질량은 4kg다. 그럼 얘 뭐 나올까? 힘은? 이게 나온다니까? F 이꼴 MA니까. 알았어? 이런 거야, 지금 얘기가 지금, 얘기즉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얘 충돌한 시간 동일하고 힘도 똑같단 말이야. 다만 방향이 반대야. 그럼 A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거고? 줄 거고. 그지? B는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맞잖아. 그런데 이 FT의 면적이 뭔지를 보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AT의 면적 뭐 나왔냐, 니네? 이거의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 알았어? 그렇다면 얘랑 누구랑 비례했어? 이거랑 비례했지? 이 면적은 이게 통과 시간에 이들이 배웠던 거야.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알았냐? 다시 말해볼까? 얘를 시간과 속도로 바꾸잖아? 그러면 얘가 이게 나온다는 거야. 등가속. 얘를 이렇게 바꾸면, 맞잖아? 얘 VT 기울기가 뭐라고 얘들아? 가속도라고 아까 문제풀이 하면서 봤잖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시간과 운동량으로. 그럼 얘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 기울기 뭐겠냐? 얘 기울기.
충격력이라니까, F. 알았어? 물리완에서는 이걸 보고 공부할 거야, 너희들이. 결국은 내가 그린 AT, FT, VT, PT 이 네 개가 계속 머릿속에 돌면 문제가 다 풀려. 알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지? 둘이 충돌을 했어. 그럼 A는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B는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 크기가 어떨까? 같다는 거야. 이해 갔냐?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은 같아야 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충돌해서 어떤 운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충돌의 이름을 우리가 붙일 뿐이야. 자, 이건 나오진 않지만 봐. 완전 탄성 충돌이면 사실 이런 완전 탄성 충돌이 일어날 때는 질량이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질량이 동일할 때 완전 탄성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이 세상에는 이런 충돌은 없어. 기본적으로. 어떤 충돌이냐면 충돌 후에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이렇게 되는 거지. B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냐?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 총 운동량을 보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합인데 얘가 0이잖아. 얘 운동량 얼마 나왔어? 20 나왔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도 운동량은 20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지금 0이잖아. 얘 운동량 얼마 나와야 되냐, 그래서. 이게 나와줘야 돼, 얘는. 근데 질량은 안 변한다 했잖아, 2kg로. 속도 얼마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런 식인 거야, 얘기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럴 때 운동량은 보존됐단 말이야, 당연히. 운동량은 어쨌든 간에 모두 보존이 돼야 돼. 자,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 이거는 성립을 해야 돼요. 얘까지 보자는 거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봐. 얘도 보존이 되느냐 이거지. 얘 운동 에너지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10의 제곱.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라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구해. 이건 뒤에서 배울 거니까 미리 봐도 2분의 1 mv 제곱으로. 그럼 얘 0이고 얘 질량 똑같잖아. 속도 똑같고. 그럼 어떠냐? 운동 에너지 계산하면 쟤 얼마 나오냐? 100줄 나오지. 근데 충돌 후에도 얼마 나오니? 100줄 나온다는 거야. 성립한다고. 그럼 이게 어떤 충돌이냐고? 자, 봐봐. 잘 봐. 서 있어. 와. 다시. 소리 났니? 안 났잖아. 여기서 빛이 났니? 안 났잖아.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충돌이란 말이야. 충돌에서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고 이 에너지를 그대로 얘가 다 가져간 거지. 이런 충돌이 있냐고. 없지. 충돌은 최소한 이런 소리라도 나는데. 그치? 그런 충돌을 뭐라 부른다고? 완전 탄성 충돌이라 부른다는 거야. 알겠냐? 지금 얘기가 그래. 그러면 이런 충돌에 이제 이거야. 이제 충돌 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충돌 후에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속도가 이만큼 갖는 거야. 2kg짜리가. 그럼 A는 운동량이 이렇게 될 거야. 처음에 얼마였는데? 20이었잖아, A. 근데 얼마가 됐어? 4가 됐네. 얼마 준 거냐? 16 줄었잖아. 그 운동량을 누가 가져갔다고? B가 가져가는 거지. 얘 속도 얼마 나와야 되냐? 16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얼마 해야 돼? 이렇게 돼요.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왜 그럴까? 잘 봐. 얘들은 B가 A를 미는 힘 곱하기 델타 T나 A가 B를 미는 힘 곱하기 이게 같아야 되거든. 기잖아. 여기서 둘의 시간 동일하지, 힘 동일하지, 둘의 곱이 똑같아야 돼요. 니네 아까 봤잖아. 시간과 충격력,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 했을 때 이 면적이 무엇이다. 사실은 힘이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잡자고. 요 기간이 델타 T라면 결국 이 면적이 뭐냐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온다니까. 알았냐? 왜 단위가 뭔데? 얘들 단위가 뉴턴, 세크 나올 거야. 이거 뉴턴이고 이거 세크니까. 근데 뉴턴이라는 건 MA잖아.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 그럼 얘를 풀어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얘가 있는 거잖아. 세크. 그럼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아.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그래서 얘는 델타 P다. 그러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로 얘가 잃은 운동량이 되겠죠. A는. 얘는요. 얻은 운동량이 되겠죠. 둘의 크기가 같다면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알았니?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떨까? 여기 에너지 값을 보니 얘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4m per sec의 제곱일 거고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8m per sec의 제곱일 거니까 쟤는 64에다가 16 해봐. 80 나오지? 그지? 그럼 얼만큼 손실됐어? 20만큼 손실됐잖아. 처음에 100줄이었는데. 이런 애들이 그냥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애들이야. 일반적으로 이런 충돌을 뭐라고 부른다? 이건 내신에서 자주 나오죠. 운동량 충격량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건 비탄성 충돌이 얘예요. 자, 마지막 충돌이 있어요. 이건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완전 비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은 그냥 충돌한 상태에서 애가 같은 운동계로 가는 거예요. 같은 운동계로. 충돌한 상태에서, 접촉 상태에서. 알았어요? 그럼 얘는 총 질량이 몇 킬로가 되는 겁니까? 4킬로가 되는 거죠. 같은 운동계니까. 그래도 어때요? 운동량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속도는 얼마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A 운동량 얼만데요? A만의 운동량. 그쵸? A만의 운동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델타 P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만큼 준 거 아니겠어요? 20에서 10으로 줄었으니까. 맞잖아요. 10 줄었잖아요. 그럼 B는 정지 상태인데 B만의 운동량은 얼마 나와요? 역시 10 나와요. 똑같이. 같은 운동계니까. 그러면 얘는 얻은 거잖아요. 얼마? 이만큼 얻었잖아.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근데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오나 계산해 볼까요? 얘는 같은 운동계니까 이걸 4kg라고 놔도 되지 않습니까? 각자 구해서 해도 되지만 5m/s에 뭘로? 제곱으로. 그럼 얼마 나와요?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 제일 많이 주는 게 완전 비탄성입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의 실험인데 여러분 이 문제가 43쪽에 위에 실험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실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얘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수평면 위에 수레를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레를 놔요. 동일한 수레를 놔요. 자, 동일한 수레. 그럼 질량이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A, B를 놔요, A, B. 문제는 여기에다 이만한 모래주머니를 하나 얹어요. 그럼 누가 무거워요? B가 무겁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선. 그쵸? 그리고 얘를 쫙 당기는데 여기다 뭘 놓냐면 용수철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용수철. 그리고 이렇게 실로 딱 묶어놔요. 실로. 그럼 무슨 상태야? 정지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신을 딱 끊는 거야. 알았냐? 얘들아, 얘들 운동량 합이 얼마야? 끊기 전에. 0이잖아. 그러면 끊고 놔도 0이 돼야 된다니까. 이해가냐?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 잘 봐. A라는 수레의 질량과 B라는 수레의 질량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가 커요. 맞죠? 자, 동일한 시간대 누가 더 멀리 갈까요? A가 멀리 가야 돼요. 왜?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그래야 얘 속도 곱하기 질량값과 얘 속도 곱하기 질량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실이 끊어진 후에 어느 일정한 시간 후에 거리를 재봤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근데 얘가 여기까지 2L만큼 갔고 얘는 여기까지 L만큼 갔더라. 이렇게. 수레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수레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거리 B가 동일 시간 동안에 거리 B가 2대1이잖아. 질량 B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과 어느 순간 후에 운동량이든 외력이 없다면, 간섭이 없다면 그들은 보존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봐요. 여기 용수철이 밀어주겠죠. 누구를 더 세게 민다고요? 똑같이 밉니다. 그 시간도 똑같죠. 그러니까 둘 다 받은 충격량은 같은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런데 전체 운동량 합이 0이잖아요.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얘는 어느 순간에도 운동량 합은 반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페이지 43쪽에 그 탐구 자료창은 그 얘기예요. 역학수레 갖고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을 해보면 분명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쭉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실험 봐봐요. 0.5km, 0.5km짜리 있고요. 근데 속도가 누가 빠릅니까? 충돌 전 A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0.6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하려고 소수점 준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충돌 후를 가만히 보시면 B는 가만히 세워놓고 충돌 전에 A를 갖다 때리는 거야. 빵. 그럼 충돌 후에는요. 운동량 A, B의 합을 구하잖아요. 충돌 전 A의 운동량과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A는 운동량을 잃어버렸겠죠. 반대방향 힘을 받으니까. 그럼 B는 받았겠죠. 그 양이 똑같더라. 그걸 델타 P라 부르고 그걸 충격량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FT 그래프에 뭐에 해당한다?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죠. 아셨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해가지고요. 한 물체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경우, 칠판에 해줬죠, 제가? 이러면 어느 순간에도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합이 0이 된다. 알았습니까? 그게 보존되는 거고, 두 번째, 두 물체가 한 물체로 합쳐지는 경우, 우리 무슨 충돌을 했지, 아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도 합쳐지기 전 운동량의 합과 합치고 난 후의 운동량 합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인즉슨. 자, 밑에는 충돌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빠진 게 누구야? 완전 탄성 충돌이 빠졌잖아요. 그죠? 걔는 뭐까지 성립하더라?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더라. 그럼 무슨 얘기지?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이론적인 충돌인 거죠. 아셨습니까?
오케이, 넘겨보십시오. 자, 페이지 44쪽에 3번 보여요? 3번 보여요? 그냥 얘를 여러분 VT 그 다음에 AT, FT까지 다 그려볼게요. 선생님을 보고 저게 저렇게 그려지는구나, 이해 갔다 라고 보세요. 거기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시간당 운동량이 있어요. 운동량. 그러니까 PT 그래프네요. PT 그래프. 그리고 출발이 2입니다. 정지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었습니까? 8이 되었고, 시간을 잘 봐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동일하잖아. 몇 초로? 3초로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빨리 훑어봐, 눈으로. 질량이 몇 킬로냐? 2kg야. 그럼 게임이 끝난 거지. 먼저 얘를 VT로 바꿔볼게. VT는 질량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MVP니까. 여기 시간이 나왔을 때 3초를 일단 때리고, 이게 속도야, V. 그러면 2 곱하기 속도 뭐 하면 2 나와? 이렇게 놓는 거죠, 1. 그리고 2 곱하기 뭐 하면 8 나와? 이렇게요.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래프는 똑같다, 얘랑. 왜? MVP니까. 됐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시간과 가속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요 기울기가 누구니까? 가속도니까. 됐죠? 가속도 얼마 나와요? 1 나오잖아? 그러면 3초 그대로 때려주시고, 우리는 1 써시고,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있죠? 이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얼만큼 변했어? 3만큼 변했어. 근데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 차수 높이는 거. 그때는 초기값이 꼭 필요하다겠지? 조건에 뭐로 잡았어? 1m/s 초기 속도가. 그러면 얘는 3초 때 속도가 4m/s가 되는 거죠. 3만큼 증가했으니까. 이해 갑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뭐로도 바꿔보자. 시간과 충격력 FT로 바꿔보자. 3초는 그대로 내리고, 질량이 2kg잖아. 여기다 곱해봐. 얼마냐? 2잖아. 그럼 당연히 2N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 똑같이. 이해가니? 이렇게 되면 얘랑 관역이 똑같아. 봐. 이 면적 얼마 더? 6도잖아. 그럼 운동량이 6만큼 변한 건데 초기 운동량이 2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변화량 6. 됐지? 얘 기울기 얼마 떴어 아까? 2 떴잖아. 이 기울기는 누구라고? 충격력이라고. 얘가 얘이듯이 얘도 얘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얘 기울기에다가요, 시간 곱하면 변화량 떠요. 그잖아요. 얘 기울기에다가 시간 곱하면 변화량 뜬다고. 3. 이게 같은 그래프예요. 이걸 계속 돌려봐. 그러면 출제자는 그 안에서 문제를 다 내. 생각해 봐봐. 지금 거기 보면 여기는 안 떠 있지만 이 그래프 뜰럭 주고 이렇게 물어본다. 0에서 3초 동안 이동거리 얼마냐고. 그럼 여기서 찾아야지. 그지? 봐라. 평균이 얼마니? 2분의 5잖아. 거기다 뭐 곱하면 돼? 3. 그래서 얼마? 2분의 15. 7.5m가 답이야. 알았어? 그리고 힘은 얼마나 들었어요? 가속도는 얼마예요? 그럼 이거 그리면 다 나와, 답이. 거기 밑에 있는 1, 2, 3, 4번이 다 그 얘기야. 가속도는 어떻고, 힘은 어떻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 내에서 다 나온다. 자, 5번과 6번은 뭐냐면,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비탄성 충돌을 그린 그림이야. 6번은 완전 비탄성을 주는 그림이야. 그런데 두 문제 모두 운동량 보조는 성립한다. 알았지? 그래서 5번에 보시면 A가 충돌 후에 운동량이 얼만큼 줄었나 봐봐. 처음에 10이었는데 나중에 얼마야? 2지. 얼마 줄었냐? 8 줄었잖아. 그럼 B가 8 늘면 돼. B 운동량이 얼만데? 8이잖아 처음에. 그럼 나중 운동량은 16이면 된다고. 알겠냐? 얘가 좀만큼 는다. 그래서
B는 속도가 4m/s면 되겠다. 알았지? 다음에 6번은 마찬가지야. 충돌 전에 운동량이 6이잖아. B는 정지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A, B 합쳐서 3km잖아. 속도 얼마 나와야 돼? 그치? 그렇게. 멍 때리지 마, 이씨. 집중해, 집중. 자, 45쪽도 지금 계속 헛말인데, 결국 우리는 충격량과 운동량은 결국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과 같더라. 왜? 충격량이라고 하는 FT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보니 그건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FT 그래프를 PT로 바꿨을 때 그 직선 기울기는 무엇이더라? 힘이더라.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게 밑에 그래프 문제까지 쭉 써 있어. 알겠냐? 이 문제가 모두 이 4개의 그래프로 축약됐다고. 알았어? 요 관계를 묻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면적을 그 책에서 뭐라고 불러? 임팩트. 충격량이라고 불러. I. 근데 이건 곧 뭐랑 같더라, 이거.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 이런 뜻이야. 알았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 충격력 곱하기 시간의 변화로 계산을 한다. 이런 것이 밑에 쭉 나와 있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 맨 밑에 탐구자료창을 보세요. 이건 문제까지도 아닌 문제스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거기 스트로가 있잖아. 종이를 공 모양으로 뭉쳐서 빨대 끝에 놓고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부는 힘이 일정하다고 쳤을 때 있잖아. 이 빨대 길이가 길다는 건 뭐를 크게 하는 거지? 힘은 그대로인데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그게 우리 무기 중에 권총이 있고 장총이 있잖아. 누가 더 멀리 가? 장총이 화약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하지만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장총이 멀리 갈 수 있더라. 충격량의 변화량으로. 알겠죠? 그리고 그 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공기 때문에. 질량도 작아서. 그 직선 운동을 하게 하려고 스스로 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 긴 총열에 홈을 파는 거예요. 그럼 걔가 돌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총알이 나가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총알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니들 보면 땅 가서 맞는 거 같죠?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요. 니네 태양계도 그렇게 가는 거 알지? 태양계도 우리 은하 주위를 돌 때 그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군대 가면 알겠지만 총을 쏠 때 150m, 200m, 250m가 관약이 달라요. 150m는 우리가 쏘는 그 목표 아래에다 조준을 해야 되고 200은 정조준이고 250은 위에다 조준해야 돼. 총알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지키는 놈이 유리한 겁니다. 지키는 애들은 표지를 박아놔요. 꼭꼭. 그 적들이 올라올 때 200. 잘 꽂혀. 근데 올라가는 놈 몇 미터 모르잖아. 헥헥거리고 올라가죠. 그냥 막 쏘는 거 안 맞지. 알았냐? 영화에서 보이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딱 그러면 괴뢰군이 아니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대전에 왔을 때 베트남전에 총알 몇 발당 사람 하나 죽은 줄 알아요? 32,000발당 사람 하나 죽었어요. 이렇게 쏘면 하늘에 대고 쏘는 거 다다다다 그럼 막 고개도 못 내밀고 그럼 대부분 누가 뭐로 죽었냐? 포탄이 터졌을 때 그 탄 유탄이라고 하죠. 맞고 튀어나오는 그런 거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총알 정말 안 맞습니다. 자, 페이지 46쪽으로 가볼까요?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일한 시간이라면 힘을 키우든지 아니면 힘이 일정하다면 시간을 키우든지. 알았죠? 그래서 대포는 사실 화약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포신을 길게 하면 돼요. 알았어요? 포신을 길게 하면 멀리까지 쏠 수 있고 미사일은 뭐예요, 여러분? 미사일은 화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게를 줄이고 화약.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야구 선수가 방망이로 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방망이가 그냥 나무 배트냐 알루미늄 배트냐 탄성의 차이도 있지만 똑같다면 쳤을 때 팔로우를 크게 주는 거죠.
시간을 딱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빵 이렇게 멀리. 알았어요? 그럼 맞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링을 하는 볼링 어디가 했던 볼링을 툭 놓는 거 뒤에서 이 테이크백이라고 하죠. 뒤쪽으로 뺐다가 막 선수를 보면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막 그죠? 우리는 그죠? 그리고 가는데 한참 보죠. 겉에 빠지고. 근데 걔들은 막 이러고 막. 그 다음에 골프. 여기서 운동이 뭐냐, 운동. 야구도 운동이구나. 최소한 한 명은 뛰니까. 나머지는 운동이 아니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운동은 운동이라 하겠죠. 뭐 저기 몇 킬로를 걷네, 뭐 골프도 운동이냐. 앉아서 술 처먹고 있고. 산책 나가는 게 낫지. 자, 46쪽의 C, 충돌과 충격 완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FT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을 건데, 무슨 그래프가 나와요? 곡선 그래프가 뜨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면적 구하는 거 안 나와요. 그냥 줍니다. 면적이 이렇다. 그럼 이게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평균임은 세로의 힘이잖아요? 그 최고점과 최하점의 중간점 잡아주면 그게 평균 힘입니다. 그냥. 알았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이 피크가 낮을수록 평균 힘도 줄겠죠. 그럼 면적이 동일할 때 피크를 줄이려면 시간이 길면 돼요. 그럼 피크가 줄겠죠. 시간이 짧으면 피가 뾰족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 오른쪽 47쪽에 동일한 높이에서 유리컵을 떨어뜨린다는 실험을 곧잘 합니다. 근데 내실은 이렇게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게 튕기는 거죠. 튕겨 올라와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유리컵을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은 똑같을 거예요. 맞죠? 근데 바닥에 닿고 난 후에는 정지잖아요. 하나는 깨져서 정지고 하나는 멈춰서 정지고. 이러면 운동량 변화랑 똑같다. 이게 기본 설명이죠. 만에 하나 이 방석 쪽에 떨어뜨리는 이 유리컵이 튀어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튀어 올랐다. 그럼 누가 충격량이 더 크다? 튀어 오른 게 더 큰 거예요. 왜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으로 운동량이 생긴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술 중에 절권도라는 거 알아요, 혹시? 절권도? 들어봤어요? 누가 창시한 거예요? 브루스 리라는 사람 알아요? 아, 몰라요? 유명한 셰프인데? 몰라요? 짬뽕계의 혁명을 일으키신. 모르네. 몰라요? 불짬뽕, 그죠? 브루스 리. 얼마나 잘 만들면 브루스 리고서. 걔 절권도가,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타격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뻗는 정권보다는 스냅을 치고 빠지는 이게 더 큰 힘을 받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이게 아니라 걔는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거를 예를 든다면 남학생들은 그 짓 많이 안 해봤나? 우리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막 땀날 때 막 여름에 닦으면 흥건하잖아. 그걸 이렇게 그러면 딱 소리 나는 거 알아, 이게? 아, 그거에 맞으면 거의 죽음이죠. 그죠? 그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최대로 키우는 거예요. 공을, 여러분, 경찰에서 옛날에 뭐를 고안해냈냐면, 하도 사람들이 데모를 심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학생들 데모는 별거 아니야. 막 혈유탄 쏘고 막 하면서 막 정말 극심했을 때도 있지만, 이제 학생들, 대학생 데모들은 잘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노조들이 하는 거야. 근데 이 노조들 중에 강성이 누구냐? 금속 노조거든. 그 사람들은 평소에 쓰는 무기가 뭐야? 다 쇠꼬챙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오면 막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야. 건달들이 건드리지 않는 데가 어딘 줄 아냐? 마장동 축가는 안 건드린대.
옛날에 건달들이 가게세 받으러 갔다가 그분들이 다룬 게 다 뭐야? 칼이잖아. 발골이 전문하냐. 칼 맞았다는 거야. 깡패가 칼 맞고 죽었어. 그다음부터 거기는 안 가. 왜? 자기들이 칼 들고 가는데 저쪽은 칼을 더 잘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 금속노조들이 엄청나게 강성이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개발했냐면 고무탄을 개발한 거야. 고무탄. 사람한테 쏴. 그럼 이 고무탄이 왜 위력적이냐면 맞고 튀어나와. 그러면 충격량이 배야. 그래서 갈비뼈에 금 가고 막 이래. 너무 세서. 숨을 못 쉰다니까 맞으면. 뭐 제가 맞아본 적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거 멈췄잖아요. 살상무기라고. 튀어나오면 그렇게 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공이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있어 이렇게. 근데 하나는 잘 봐. 이 공이랑 물체랑 같이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맞고 공이 여기 떨어진 거 얘는 정지한 거고 하나는 얘는 일로 가고 튀어나와. 그럼 얘가 제일 충격량이 크다는 거야. 얘가 이해가냐? 맞고 튀어나오니까. 알았어? 이런 것들 이것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 알았니? 그러니까 컵이 만약에 맞고 튀어오른다면 걔는 충격량이 제일 큰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밑에 충격 완화는 같은 임팩트 충격량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어떻게 된다? 준다란 얘기야. 알았어? 이건 이런 거랑 좀 다른데 두 자동차가 충돌해 얘들아. 막 비싼 외제차 막 지들끼리 충돌해. 그럼 누가 더 큰 힘을 받겠냐? 똑같겠지. 똑같은데 그 안에 사람이 탔잖아. 차가 멀쩡한 게 사람이 살겠냐? 차가 완전히 부서지는 애가 사람이 살겠냐? 가만 생각해봐. 그래, 부서지는 애가 사람이 산다니까? 왜? 똑같은 힘을 받는데 사람과 자동차 중에 자동차가 힘을 가져간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데 차가 막 납작하지 않으면 사람 살아. 물론 같이 눌려있으면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차가 부서지는 동안에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 충격력 곱하기 시간은 똑같겠지만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충격력이 완화되는 거야. 그 차가 충격을 가져갔다고 얘기하거든. 알았어요? 그런 경우가 쭉 나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숙제를 또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55쪽까지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자, 기분이 좋다. 아, 오늘은 날아갈 것 같다. 페이지 65쪽까지. 날아가 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 충격량 쪽으로 그리고 운동계 쪽의 문제도 하나씩은 넣을 거야. 앞에서 계속. 알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